네, 안녕하세요. 모터프레스의 김일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프레스 주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시즌 5에 나올 법한 명장면 탑 10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를 통해서 F1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F1을 보셨더라도 아마 본능의 질주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10개를 하나의 영상으로 풀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그리고 영상의 순서는 저희가 매긴 랭킹이 아니고요. 네. 그냥 시간 순서로 해봤어요. 그쵸, 그랑프리 그냥 회차 순서? 네. 이번 시즌의 첫 번째 라운드였죠. 바레인 그랑프리 본선 경기에서 베르스타펜과 르클레르의 힐투힐 배틀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이번 바레인 그랑프리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당연히 시즌의 첫 번째 경기이기도 했고, 이 레이스카가 완전히 싹 다 바뀌었잖아요. 물론 상위권 팀은 여전히 상위권 팀이겠지만 그 상위권 팀 안에서 어떤 팀이 치고 나갈지 부진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날 바레인 경기는 르클레르가 폴 포지션, 베르스타펜이 2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7번째 랩까지는 순위가 유지가 됐어요. 르클레르가 1위로 계속 달렸고 베르스타펜이 2위로 이 순위가 유지가 됐는데, 근데 17번째 랩에서 직선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제 베르스타펜이 DRS를 딱 쓰고 첫 번째 코너에서 르클레르를 공략하면서 추월에 성공하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베르스타펜이 르클레르를 인으로 딱 파고들면서 불꽃을 막 튀기면서 추월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불꽃이 파워막 튀었을 네. 정도로 네. 치열했으니까요. 베르스타펜의 레이스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제 불꽃이 튀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첫 번째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이 추월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네 번째 코너에서 르클레르가 다시 추월에 성공합니다. 선두와 2위의 순위가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 다음 랩에서 또다시 똑같이 그 직선 구간에서 베르스타펜이 DRS를 켜고 똑같이 첫 번째 코너에서 공략해서 르클레르를 추월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또다시 네 번째 코너에서 르클레르가 다시 베르스타펜을 추월합니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꼭 뭐 한 리플레이 돌리는 것처럼. 네. 또 이렇게 선두 간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관중이 열광의 도가니가 됐었죠. 르클레르와 베르스타펜이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그 다음 19번째 랩에서 또 한 번 베르스타펜이 추월을 시도를 해요. 똑같이 직선 구간에서 1번 코너에서 추월 시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락겁이 걸리면서 추월하자마자 다시 르클레르한테 선두를 내주고 그 이후로는 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랩 동안 이 두 선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연출을 해줬어요. 자,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완전히 새로운 레이스카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레이스카를 새롭게 디자인한 이유가 더티 에어를 줄이고 코너에서 추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피아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 피아의 전략이 완전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장면이에요. 넷플릭스에서도 이 부분을 피아의 새로운 차의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이런 장점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뽑아봤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더티 에어를 어떻게 줄였는지, 레이스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게 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링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링크가 보이네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페라리가 이번 시즌 초반에 엄청 선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챔프카 그 자체였어요. 작년에 월드 챔피언인 베르스타펜과 샤를 르클레르가 이렇게 휠투힐로 막상막하의 배틀을 보여준다. 이 장면이 그 페라리가 얼마나 올 시즌 초반에 강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자, 이날 결국은 르클레르가 우승을 했어요. 심지어 사인츠가 2위를 하면서 페라리가 1-2 피니시를 합니다. 페라리가 얼마나 시즌 초반에 강력했는지 굉장히 딱 와닿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반면에 레드불은 좀 암울했어요. 이날 사인츠가 2위를 할 수 있었던 게 베르스타펜이 리타이어를 하면서, 베르스타펜이 경기가 한 4랩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페레즈 남았잖아요. 페레즈마저 마지막 파이널 랩에서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리면서 픽 슬라이드 하면서 멈춰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이날 레드불이 더블 리타이어를 합니다. 경기 끝난 이후로 알려지기로는 이 두 선수 모두 연료 펌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차가 엔진이 멈춰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거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페라리가 1-2 피니시를 했는데 레드불은 더블 리타이어를 했다. 완전 극적인 차이가 나죠. 이거 페라리가 올해 다 씹어먹는 거 아니야? T4C는 열광하고 반면에 레드불의 팬분들은 굉장히 좀 암울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넷플릭스에서도 강조를 하면서 페라리는 부활했다. 반면에 레드불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 이제 시즌을 다 봤으니까 결국은 페라리의 경우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고요. 레드불은 근데 이게 액땜이 됐죠. 저는 7라운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이제 페레즈가 퀄리파잉에서 이제 사고 난 그 부분, 저는 드라마 위주로 좀 약간 선정을 해봤었거든요. 뭐 2화나 3화 정도의 제목으로 뭐 갈등의 시작 뭐 이런 걸로 나올 것 같거든요. 당시에 여러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이것과 관련된 루머나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퀄리파잉 현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Q3 막바지 상황이었고요. 1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마지막 플라잉 랩을 시도하고 있었죠. 그때 페레즈가 사고를 치는데요. 터널 진입 바로 전인 8번 턴에서 오버스티어로 이제 배리어에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레드 플래그가 발동되고 퀄리파잉 그 즉시 종료되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팀메이트인 베르스타펜도 플라잉 랩 중이었거든요. 완전하게 마치지 못했죠. 문제는 이 사고가 페레즈의 고의 사고로 의심된다는 건데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냥 우연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 노면이 젖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오버스테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딱 21라운드 브라질 그랑프리 직후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브라질 그랑프리 본선 레이스 극 후반에 레드불 레이스 엔지니어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가 먼저 6위로 달리고 있던 페레즈에게 무전을 칩니다. 이 뒤에 달리는 베르스타펜이 더 빠르니까 5위 알론소를 추월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일단 양보해줘라. 그때 이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랩에서 이 자리를 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67랩에서 그 1번 턴 페레즈가 베르스타펜한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거든요. 그때 베르스타펜이 결국 알론소를 추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드불이 다시 오더를 내리거든요. 베르스타펜 페레즈에게 자리를 내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정도 오더를 했는데 베르스타펜이 답이 없었잖아요. 또 무슨 일 있는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었어요. 근데 끝끝내 베르스타펜이 대답이 없었죠.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이제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서야 베르스타펜이 이제 딱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너희들은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이제 충격에 빠진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사건의 빌미가 된 것일까? 이때 여러 루머와 옹과 소설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언론과 관계자들이 저거 모나코 사건 때문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톰 크로넬이라고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국적의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에 활약하는 사람인데요. 비아플레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에서 페레즈가 모나코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헬무트 마르코와 크리스티안 호너도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은 베르스타펜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면서 일이 이렇게 되게 커졌어요. 결국 모나코 그랑프리에서의 페레즈 사고가 재조명되고 F1 데이터 애널리시스 등 몇몇 곳들이 페레즈의 사고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건 실수가 아니다. 사고 당시 이전과 달리 스로틀도 100% 개방했고 또 카운터 스티어링도 없었다. 그래서 고의 사고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거든요. 뭐 정리하면 모나코 서킷 추월이 어려운 데다가 페레즈가 당시 섹터 1이 망했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고를 내면서 끝내버렸다. 물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후 크리스티안 호너 감독이 베르스타펜이 언급한 내용을 공식화할 생각이 없지만 둘이 화해했고 다 잘 마무리됐다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모나코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조사라고 제안한다면은 제대로 조사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모나코로 돌아오면 결국 페레즈는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넷플릭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페레즈가 요번 시즌 첫 우승을 한 곳이 모나코 그랑프리잖아요.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2024년까지 재계약을 또 하게 되죠. 넷플릭스 소재로 딱이지 않나요? 저
저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하나 더 장면을 꼽아봤어요. 뭐냐면 두 번째 연습 세션에 있었던 리카르도의 사고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연습 주행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 리카르도가 그 수영장 구역이죠. 그 모나코에 보면 그 수영장이 있는 구역 있잖아. 13, 14, 15, 16번 코너가 있는 곳. 그 13, 14번 코너를 돌다가 그립을 잃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방어벽에 두 번 팍 부딪히면서 차가 완전히 파손이 돼서 리카르도의 서스펜션이 그렇게 종료가 됐고요. 다행히 리카르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차도 빠르게 수리를 해서 그 다음날 세 번째 연습 세션에 바로 참가를 해서 그날 그랑프리를 마쳤고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제가 꼽은 이유는 다니엘 리카르도의 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꼽아봤고요. 맥라렌이 올 시즌 그 레이스카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히 팀메이트인 랜도 노리스와 비교해서도 리카르도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말씀드린 이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도 퀄리파잉에서 결국 노리스는 4번 그리드, 리카르도는 14번 그리드에 그쳤고 뭐 이 밖에도 많은 그랑프리에서 단 4번 정도를 제외하고 리카르도는 노리스한테 다 졌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다니엘 리카르도의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맥라렌과의 결별이 발표가 됐죠. 서머 브레이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맥라렌하고 다니엘 리카르도가 2023년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기에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 위약금까지도 감수하면서 맥라렌이 리카르도랑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리카르도한테 별 볼 일이 없어진 거죠. 서머 브레이크의 가장 큰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오스카 피아스트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이미 맥라렌이 사람들 몰래 내년도 시트 계약을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리카르도를 결별을 선언을 했고요. 이 장면을 제가 꼽은 이유, 리카르도의 올 시즌 부진을 보여주기 딱 좋다. 리카르도가 결국은 내년도 정규 시트를 확보를 못했어요. 본인 스스로 나 내년에 한 해 쉬고 2024년에 돌아올 거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쵸, 안식년을 갖는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냥 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쉬면 정말 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르세데스 리저브 드라이버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친정팀인 레드불로 돌아가서 리저브 드라이버는 아니고 서드 드라이버, 세 번째 드라이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저브 드라이버는 이제 드라이버 라인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신 경기에 띄워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안 하나 봐요. 그런 거는 이 역할에서 제외되고 대신 시뮬레이터는 한대요. 네. 시뮬레이터 타고 브랜드 홍보해주는 거 좀 집중적으로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리카르도는 레드불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었고 레드불 주니어 출신이고 그때 쌓아둔 업적도 무시 못하잖아요. 크리스티안 호너가 또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리카르도 그래 서드 드라이버 데리고 오면 홍보하는데 한번 써보자 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량 그 퍼포먼스는 떠나서 그 팬 서비스라든지 뭔가 호감도로 보면은 리카르도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올 시즌 맥라렌에서 너무 부진해서 리카르도한테 실망한 분들도 많은데 여전히 그 리카르도의 호감을 갖고 계신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이미지인 것 같아요. 스마일맨, 특히 이 본능의 지주가 만든 스타 아닐까요? 경기 중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밝은 모습들,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막 나오는데 리카르도 같은 경우 굉장히 막 농담도 잘 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8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이 레이스카에서 못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을 꼽아봤거든요. 4화나 5화에 나올 것 같은데 챔피언의 고통, 시련 또는 더 퍼포싱? 올 시즌 초반까지 퍼포싱 이슈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간단하게 이 퍼포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레이스카가 위아래로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반복하는 현상인데요. 올 시즌 다시 부활한 이 그라운드 이펙트 효과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하부에 이 벤츄리 터널이 있잖아요.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면 이 벤츄리 터널을 통해 빠져나가는 이 공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차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이게 일정 한계로 가다 보면은 이 플로어가 바닥에 딱 닿으면서 공기가 막혔다가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에도 데미지를 주고 척추부터 엉덩이 뭐 이렇게 막 둥둥둥 뛰는데 이 충격이 육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시즌 메르세데스가 유독 이 포포싱 현상을 심하게 겪었잖아요. 유독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더욱 부각됐단 말이죠. 이 바쿠시티의 서킷의 이 노면 상태가 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포퍼싱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
해결이 됐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네. 바운싱 이슈였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죠. 이날 해밀턴은 이 경기 직후 차에서 이렇게 원래 딱 차 나올 때 헬로 잡고 딱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해밀턴이 진짜 낑낑거리면서 나오다가 디스크가 너무 심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무튼 그랬어요. 경기 중간에 라디오에서 My back is killing me. 그래서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포포싱 또는 뭐 바운싱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메르세데스가 지난해와 달리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이런 장면이 좀 약간 카메라로 딱 잡았을 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뽑아왔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메르세데스가 부진했던 거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메르세데스가 포포싱 이슈로 얼마나 이렇게 시련을 받았냐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였거든요. 해밀턴이 이 베르스타펜에게 백마커가 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뭐 하위권 팀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백마커 찍으면 한 번씩은 대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해밀턴이 제가 알기로는 커리어 통산 백마커가 됐던 게 한 3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밀턴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구기는 일이죠. 또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던 베르스타펜에게 백마커가 됐으니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자, 오늘 1부 마지막 본능의 질주 시즌5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우 큰일 났네요. 예고편에도 나온다. 바로 영국 그랑프리 본선 경기의 그 스타트 사고 장면. 자,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일단 정상적으로 경기가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이 됐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2번 그리드의 베르스타펜이 사인체를 추월하면서 선두로 치고 나왔죠. 베르스타펜이 첫 번째 코너를 탈출하기도 전에 뒤쪽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대의 차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더니 결국 한 대가 완전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상태로 뒤집어진 상태로 쭉 미끄러져서 관중들 바로 앞에 이 울타리까지 내궁댕이 쳐졌습니다. 거기 카메라맨들도 막 사고를 당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차가 알파로메오의 저우관유 선수. 올 시즌 유일한 루키였죠. 다행히 부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입중계를 하면서 좀 이상했었던 게 이 사고가 났는데 레드 플래기 떴다는데 한동안 중계 화면에 사고 화면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어요. 선수가 만약에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그 사고 장면이 그 선수의 안 좋게 된 것과 이제 연상이 되면서 되게 끔찍해질 수 있잖아요. 생명의 위험이 있는 사고였다. 그럼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안 보여주고 선수의 건강을 확인을 한 뒤에 리플레이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일단 사고의 시발점 저우관유는 아니었어요. 저우관유 바로 옆에서 출발한 조지 러셀과 바로 뒤에서 출발한 피에르 가슬리였습니다. 스탠딩 스타트를 출발하자마자 피에르 가슬리가 되게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저우관유와 조지 러셀 사이로 싹 치고 들어왔죠. 하필은 저우관유랑 조지 러셀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좁히면서 갔어요. 피에르 가슬리 큰일 났다. 이거 부딪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동을 한순간에, 근데 약간 늦은 거죠. 조지 러셀의 왼쪽 후륜과 피에르 가슬리의 오른쪽 전륜 타이어가 탁 부딪혀버렸습니다. 오픈힐카기 때문에 타이어가 살짝 부딪혀도 차가 튕겨 나가거나 슬라이드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리어 타이어가 부딪힌 차가 불리해요. 항상 리어 타이어가 부딪힌 차가 항상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러셀이 슬라이드를 하면서 저우관유를 들이받아서 나동댕이가 쳐진 거죠. 자, 근데 사고의 원인인 피에르 가슬리는 오히려 멀쩡했습니다. 멀쩡하게 다시 그 복귀를 했고요. 근데 조지 러셀의 경우에는 뒤에 타이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거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그래도 자력으로 어쨌든 피트 복귀는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또 조지 러셀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죠. 그쵸, 나와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차에서 뛰쳐나와서 저우관유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차 타고 피트로 복귀했으면 다시 레이스를 출발할 수 있었는데 저우관유를 구하려고 간 사이에 마샬들이 이제 러셀의 차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레이스 규정상 자력이 아닌 보조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레이스 실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셀은 실격 처리가 됐고 리타이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 러셀이 이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레이스에서 5위 안에 들면서 미스터 꾸준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었는데 이날 경기로 인해서 그건 어렵게 됐고요. 자, 어쨌든 이번 사고로 인해서 헤일로의 중요성이 다시 재조명이 됐었죠. 운전석 앞에 보면 이렇게 삥 두르고 있는 거, 머리 주변으로. 이게 사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F1 레이스카에 도입이 된 안전장치인데 처음에는 선수들도 반대를 했어요. 이게 F1카의 뭐 미관상 안 좋다. F1카의 헤일로가 웬 말이냐, 너무 안 이쁘다.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도입 이후로 몇몇 선수들이 이 헤일로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저우관여도 헤일로 없었으면 지금 못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원래 사실 이 헤일로 위에 또 캠이 설치되는 곳에 이 롤후프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 롤후프도 버텨줘야 되는데 이것도 다 갈렸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최후에 남은 게 헤일로밖에 없었습니다. 그 헤일로가 뭐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가도 버틴다고 그랬나? 헤일로 덕분에 저우관이는 목숨을 구했고 어쨌든 간담이 선언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몰고는 굳이 제가 왜 꼽았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2022 시즌이 끝난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시즌5에 나올 법한 장면들 10개 장면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5개, 일부로 5개만 보여드렸고요. 다음 편에서 또 5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런 장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네? 이 장면 나와서 그래 나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올려주시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프레스의 김일권 주영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갑자기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